예, 국내 기업 공개에서 사상 최대 규모가 예정되어 있는 흔히들 단군 이래라는 말을 여기저기서 많이 쓰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일반 공모 청약이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이루어집니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전격 분석하겠습니다. RIFA 이재준 대표 그리고 정경민 변리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변리사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떤 회사인가 소개 좀 하고 가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LG 그룹 계열의 축전지 제조 기업입니다. 2020년 12월 1일 LG 화학으로부터 물적 분할되어 새로 설립된 배터리 사업법인이고요. LG 화학이 현재로서는 지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LG 화학의 배터리 사업부와 아직까지는 거의 동일하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는데 이제 상장됨에 따라서 서로 다른 회사로 이제 갈라지게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일적 문적 변동 없이 거의 동일한 상태입니다. 네. 축전지 제조업체라고 하니까 굉장히 낯서네요. 배터리 만드는 회사인데 같은 얘기인데 이재준 대표님 일단 기관 청약을 지난번에 했었고요. 오늘 내일이 이제 일반 공모 청약인데 기관 청약에서 엄청난 기록적인 경쟁률과 일경원이라는 잘 못 듣던 단어가 나왔습니다. 일단 인기가 되게 높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과거에 이 대여급이라고 하는 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기업들 하면은 네. SK바이오팜,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뱅크, 네. 크래프톤 이런 기업들의 기간 이 경쟁률 같은 경우에 1000대 1 이상이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2000대 1이 넘었었거든요. 2023.1대 1인데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IPO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갱신을 했습니다. 주문액 수인 경우에도 좀 1경이 넘었으면서 1경 5,203조 원 정도의 이 주문액 수가 몰려 있고요. 사상 처음으로 이 경단위가 나와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단군 이래 최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희망 범위는 최상단인 현재 30만 원으로 현재 결정이 되어 있고요. 공모 금액 같은 경우 이번에 12조 7,500원 정도 30만 원 기준으로 했었을 때 모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2010년에 삼성생명이 공모 규모가 4조 8천억 정도 됐었는데요. 그랬을 때 거의 2배 이상, 3배 가까이 이렇게 좀 모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공모가 상단 30만 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기준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현재 70조 2천억 정도 이제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유가증권 상장을 하게 됐을 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음으로 높은 시총 3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국내 증권가에서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적정 시총을 한 100조 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모가 상단으로 70조 원 정도의 시총을 봤었을 때는 이 공모가에 대한 매력도가 있다, 밸류적인 매력이 있다,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공모 자금을 조달을 통해 가지고 이 조인트 베처를 활용해 가지고 이 생산 능력을 더 캐파를 확장할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모가 30만 원 기준으로 이제 시총이 70조 원이고요. 100조, 120조 갈 수도 있는데 흥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상장한 기업들 엄청나게 기대감이 있었는데 상장하고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지금 카뱅도 40조 갔다 60조 간다 그러는데 20조예요. 그러니까 흥분할 필요는 없고요.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좀 해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내일 일단 청약을 좀 할 수 있으면 받으시는 게 그나마 좀 소확행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이재준 대표님 어떻게 청약하면 잘하는 거예요? 네, 일단 이 제도 자체가 배정 방식 자체가 균등 배정 방식과 비례 배정 방식이 나왔습니다. 네. 50% 나눠서 이제 가능한데요. 일단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물량 자체가 25에서 30%인 약 1,062만 주에서 1,275만 주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간회사랑 인수회사에서 이제 청약이 가능한 거고요. 배정 비율을 봤었을 때는 KB증권이 가장 많고 이후에 이제 모건스탠리나 이런 골드만삭스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내 증권사 위주로 개인 청약이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50% 관련해서 만약에 청약 단위가 기본 10주 단위이기 때문에 그중에 청약 증여금은 50%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모가가 30만 원이라고 치면은 10주 단위라면 300만 원인데 그중에 50%인 150만 원을 이제 청약 증거금으로 내면 되고요. 만약에 265만 건이 이 청약 건수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2주 정도 많으면 3주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례 배정 같은 경우에 청약 증거금은 50%인데
비례 배정에서 만약에 이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한 주 네. 이상 받을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일단 균등 배정으로 해서 한 2주에서 3주 정도를 타깃을 하고 그 부분으로 해가지고 좀 청약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증권사별로 아무래도 이 청약 경쟁률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청약이 이틀 동안 있는데 마지막 날에 보면은 이 대여급 같은 경우에는 좀 쏠림 현상이 있거든요. 눈치 싸움을 하다가 네. 그렇기 때문에 청약청 경쟁률이 낮은 증권사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청약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억 원이나 수십억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눈치 싸움, 대입 눈치 싸움 하시듯이 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많이 못 받을 분들은 오늘 내일인데 오늘 하세요. 내일 또 막판에 가가지고 뭐 또 시스템이 뭐 다들 긴장하고 있거든요. 증권사에서 뭐 안 되느니 뭐 마비가 됐느니 뭐 이런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많이 못 받아요. 근데 사실 그 개인들은요. 네. 하실 분들은 오늘 하셔요. 네. 자, LG 에너지솔루션 청약 얘기했고요. 기업에 관한 내용들 집중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변리사님, 네, LG 에너지솔루션에 뭐 어떤 그 강점이 있길래 이렇게 뭐 엄청난 인기들이 몰리는 겁니까? 네, 뭐 사실 두 번 말하면 입이 아픈 정도의 네. 거대한 기업 아니겠습니까? LG 화학으로부터 물적 분할된 기업이고요.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배터리 사업부에서 분할됐으니만큼 2차 전지 또는 축전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약간 돈만 먹는 사업부다, 적자 사업부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테슬라 등 이제 여러 자동차 회사를 고객으로 확보한 이후에는 크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국내에서 이제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 SK온과는 이제 격차가 어느 정도 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1995년 이 리튬 이온 전자 연구를 시작한 이래로 기술력, 수주량, 생산 기지 등 대부분 면에서 크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고객도 GM, 포드, 클라이슬러, 뭐 르노, 볼보, 벤츠, 포르쉐, 뭐 테슬라까지 어마어마하게 거래처를 두고 있는 상태고요. 쌓인 주행 데이터가 R&D 또 연구에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거래처가 많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특히 이제 양극재 분리막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NCM 양극재를 적용한 원통형 전지를 양산을 하였고 2009년에는 NCM 양극재를 적용한 자동차 전지를 최초로 생산하기 시작을 하였죠. 현재 생산량은 세계 최고의 규모인데 120기가와트시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였다고 하고요. 올해 말까지는 생산 능력을 155기가와트시까지 추가로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술력 또한 개선점이 더 있는데 기존에는 NCM 양극재에 이제 알루미늄 소재를 추가한 NCMA 양극재를 양산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코발트 비중을 낮추고 알루미늄 소재를 추가함으로써 약간 가격 경쟁력을 더 잡겠다 이런 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을 개선하는 게 뭐 엄청난 2차 전지 회사들의 과제이고요. 이 모양 방식에서도 배터리를 그동안 이제 LG엔솔은 원통형 방식인데 소위 이제 각형, 파우치형 이건 이제 SDI 쪽이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쪽도 개발을 한다고요? 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각형 배터리 생산에 착수하였다고 합니다. 네. 이 전기차 배터리는 원통형, 파우치형, 각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원통형을 주로 하고 파우치형도 좀 생산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각형까지 생산을 하게 되면은 세 종류의 배터리를 이제 모두 생산을 하게 됩니다. 보통 한두 종류만 생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국내 경쟁사인 이제 삼성 SDI는 원통형, 각형, 뭐 SK온은 파우치형 배터리만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SK온도 각형 배터리 제품 라인을 구축하려고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까지 이르게 되면은 국내 배터리 3사 모두 각형 배터리를 양산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폭스바겐 그룹이 요청이 있다고 하는데 원래 이제 각형 배터리만 사용하는 폭스바겐에서 한국 기업과는 조금 멀리하고 있다가 한국 기업들에게도 각형 배터리 생산을 요청함으로써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재준 대표님,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럼 주로 어디다가 이 배터리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지 최근에 뭐 미국도 그렇고 여러 합작 공장들도 막 짓고 있잖아요. 예, 네. 주로 협력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들은요. 네, 아무래도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물적 분할, LG화학이 물적 분할하기 전에 네. 유럽의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가지고 미리 캐파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고객사들도 많이 좀 확보를 한 상태인데요. 일단 폭스바겐의 이 고객 비중이 매출 비중으로 했을 때 한 21% 정도 되고요. 테슬라도 21%입니다. 그래서 폭스바겐과 테슬라만 했을 때 한 42%의 고객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르노, 포드 이 순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사용량 순위를 봤었을 때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아무래도 CATL입니다. 중국 쪽에서 LFP 쪽 관련해서 테슬라 모델이 좀 탑재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CATL 배터리 사용량이 많고요. 현재 마켓 시어 같은 경우에 31.2%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2위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21.2%
2%로 약 10% 정도의 이 마켓시어가 현재 차이가 나고 있고요. 3위로는 파나소닉으로서 13.2%입니다. 국내 이 배터리 셀업체로서는 SK온과 삼성 SDI인데 과거는 삼성 SDI가 앞섰는데 지금 다시 SK온이 0.8% 우위에 있고요. 결국은 이 배터리 셀 3사인 뭐 CAT의 LG에너지솔루션, 파나소닉이 현재 한 65% 정도의 이 MS를 보유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시 캐파로 봤었을 때는 21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LG화학이 한 150기가와트 정도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제가 그 공모 자금을 통해 가지고 캐파 확장을 해가지고 생산 능력을 확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계획을 했었을 때 2025년까지는 400기가와트시로 해가지고 CATL보다는 조금 미치진 못하지만 계속해서 2위 수준으로 이 생산 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 생산량이나 점유율에서는 중국의 CATL이 가장 탑이기 때문에 CATL의 시총과 뭐 밸류를 또 비교를 하는 것들이죠. 자,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LG화학에 있다가 이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LC엔솔 자체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2021년 실적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17조 8천억 원, 영업이익은 한 8,36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했을 때 44% 정도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1년 같은 경우에는 GM에서 이 볼트 모델에 대한 리콜에 대한 충당금 비용이 약 7,100억 정도 반영이 되고요. ESS도 리콜 충당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4,300억 정도, 그래서 한 1조 3천억 원 규모 정도의 이 일회성 비용이 반영이 되고, SK온과의 그 라이선스 대가 소송 관련해서 이 합의를 했죠. 그래서 약 1조 원 정도 일회성 이익이 반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일회성 비용이 약 3천억 정도 규모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 생산 차질이 아무래도 상반기까지는 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 수급에 따라서 완성차 쪽 생산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때는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좀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하반기 때는 조금 개선될 부분들이 나타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본격적인 성장은 2023년으로 보고 있는데, 미국의 GM 전용 공장의 중국 원통형 배터리 라인에 대한 증설이 본격 가동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대한 매출액은 26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은 한 1조 8천억 정도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 이제 또 기술 개발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특허 현황 어떤지 좀 살펴볼게요. 네, LG에너지솔루션으로 검색되는 특허는 총 1,481건입니다. 역시 많군요. 네, 국내 등록된 특허는 334건이고 네. 해외 비중이 33% 정도 됩니다. 물적 분할한 이후에 2021년도에 LG화학이 보유하고 있던 특허, 출원 중인 특허를 명의 변경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출원 건수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 전 건수까지는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2021년부터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이름으로 특허 출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작년부터 되기 때문에 공개되지도 않은 부분도 좀 있고 하다 보니 출원 경향이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 아무래도 LG화학의 그런 경향을 따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몇 년 더 지나면은 LG엔솔만의 또 특허 트렌드가 생기게 되겠죠. 기술 분야는 2차 전지, 운용 방법에 대한 특허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2차 전지 생산 방법, 배터리 진단 방법, 충전 방법 등 기술을 폭넓게 보호하고 있었고요. 화재 감지, 열 확산 방지, 화재 진입 방법 등 사후 조치 방안도 역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특허가 하나 있었는데, 아까 각형, 원통형, 파우치형 우리가 배터리 말씀을 좀 드렸는데, LG에너지솔루션에서는 이제 버튼형 2차 전지를 좀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개발만 하고 실제로 이제 판매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죠. 예, 버튼형 2차 전지를 LG엔솔이 처음 개발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대충 이제 1996년부터 검색이 되거든요. 이제 이 특허는 조립 과정에서 압입력이 너무 세면 밀봉재가 이제 밀착력이 떨어지고 압입력이 너무 약해도 밀봉 효과가 적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특허입니다. LG엔솔의 특허의 대부분은 양극재, 음극재, 이제 분리막, 배터리 팩과 관련된 것이었지만 이 새로운 폼팩터를 또한 개발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가장 궁금한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재준 대표님, 아까 이제 공모가 30만 원을 계산하면
시총이 70조란 말이죠. 네. 상장하고에서의 주가 전망들 증권사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1월 달에 한 10개 가까운 증권사에서 이 목표 주가 관련된 부분들이 나왔는데요. 네. 따로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다만 비중 확대로 또 제시한 증권사도 있는데요. 일단 그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랑 이 기업 가치를 예상한 증권사를 살펴봤었을 때는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목표 주가를 약 43만 원 정도 보고 시총을 101조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SK증권과 SK증권 같은 경우 목표 주가 42만 원대 후반 정도를 보고 있고요. 시총은 약 100조 원 정도 규모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증권은 목표 주가를 42만 원대, 시총은 약 98조 원에서 대부분 증권사의 컨센서스는 약 100조 원 정도로 현재 보이고 있고요. 하나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지 않았지만 이 비중 확대라는 오버웨이트 전략을 제시를 했고, 그리고 KTB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not rated라고 해서 목표 주가를 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글로벌 피어 대비했을 때 삼성 SDI 비해는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좀 코멘트가 달았고요. 증권사가 제시한 타깃 멀티플 같은 경우 밸류에이션 가치평가 모델을 EV EBITDA로 해가지고 밸류에이션 모델을 했고, CATL을 이 타깃 기업으로 해가지고 유사 피어급으로 잡아가지고 멀티플 22% 정도 할인한 적용을 해가지고 네. 현재 시총이 약 100조 원 규모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42, 3만 원 수준이야 뭐 상장 27일날 상장하고 그날도 이제 갈 수 있는, 손 닿으면 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데요. 청약을 받으시는 분들의 전략, 그다음에 또 좀 장기적으로 투자할 분들의 전략, 마무리 이재준 대표님 전략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공모가가 70조 원이고 더블이 만약 따상이 된다면 180조 원 정도가 됐는데, 증권사에서 제시한 그 기업 가치는 약 100조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 공모주 최근 시장이 올해 이 공모주 시장 자체가 또 대역급들이 많이 나오긴 하고는 있지만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센티멘털이 좀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크게 오버슈팅을 할 부분들은 잠깐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한 시총 100조 원 정도는 한번 터치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70조에서 만약에 더블로 시작하진 않지만 대략 한 네. 30%에서 40% 정도의 업사이드는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장기적으로 확인해야 될 거는 당연히 이 수급적으로 오버행 이슈입니다. 아무래도 이 의무보유 화약된 물량이 이제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풀리는 이 오버행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물량 체크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또 수급에 대한 리스크도 존재를 하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산업 성장성은 좋지만 중간에 노이즈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하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접근에 있었을 때는 조금은 관심만 가지시고 접근하지 마시고, 단기적인 접근에서 일단 40% 정도로 목표 타겟을 보고 대응 전략을 하시면, 투자 대응 전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 주민,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 집중적으로 청약 전략까지 분석했습니다. RIFA 이재준 대표, 정경민 변리사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